뭐야 이거? 등록 가능한 매물인 줄 알았더니 등록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고객님, 생각한 것보다 등록이 힘들어서 당황하셨죠? 제가 당황하지 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과 매물의 위치만 보고 공유 숙박업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빼지도 못하고 약간 두려움에 떨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등록할 때 필요한 조건은 여기 있는 것들과 같습니다. 많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것들이 다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좀 어렵다기보다는 난해하거나 넘기 힘든 산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있는 도시 지역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위에 보이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영상을 보면 도시 지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도시 민박업이 해당되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놨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업무용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물건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오피스텔 같은 매물이 이제 양도성 매물로 올라오긴 하는데 이런 건 100% 다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처음 알아보실 때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이런 건 깔끔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 아파트에 살거나 다른 공동주택에 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어디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해서 임대하기 전에 알아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규약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주변 세대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받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쉽게 말씀드렸을 때 아파트 한 동에 있는 세대 전원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동의서 써주고 이렇게 해주자, 예의 바르게 찾아가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글도 있긴 한데 제 경험상은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공유 숙박업을 하거나 도시 민박업 혹은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는 장소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번화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번화한 데 사시는 분들은 이미 자신들이 투자한 돈에 대비해서 그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행객들이 와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외국인들에겐 전혀 생소한 분리수거 문제라던가 혹은 외국인의 여행객 생활 패턴에서 밤늦게 들어와서 방에서 술 먹으면서 좀 떠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번화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이미 다 경험해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동의서를 요구한다?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간혹 해당 건물에 에어비앤비나 도시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도와가면서 동의서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정책과 동일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동의서라고 말했지만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동의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허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은 바로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상업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면 날수록 효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도시 민박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들의 본잡이 있고 대개의 경우는 투잡 형태로 이것을 운영을 하시면서 부업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이때는 청소나 관리 서비스 혹은 사람을 쓰면서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 방 하나를 관리하는 것보다 방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것이 비용의 면에서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면적의 제한을 걸어둠에 따라서 큰 면적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면적이 커지려고 하면 당연히 한 층으로만 그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고요. 한 층에 두 층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두 층 이상이 됐을 때 반드시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저희가 쉽게 보는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큰 부잣집 같은 이런 계단들이죠. 이런 계단들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따로따로 분리된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초창기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더라도 하나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4층 건물에서 3층, 4층이 따로 외부 계단으로 연결돼 있고 3층, 4층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따로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봐서 정황상으로 충분히 하나의 등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정책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필요하겠죠, 당연히. 물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다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않으셔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긴 해요. 하지만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어 매뉴얼은 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 어렵다고 하시면 구글링을 하시거나 파파고를 이용하셔도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화재 이런 것들에 관한 안전성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당연하겠죠.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선진국 체계에 올라와 있는 국가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제대로 준비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 이것들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 이런 것에 관해서는 도시에서 저희가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등록을 할 때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실제로 적용받고 있고 메모를 알아보시거나 혹은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알고 매물 계약을 진행하시고요. 요 다음에는 실제로 계약을 하고 등록을 하실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그 실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로 진행하시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면 바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